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진로 그리고 취업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될 때도 있고 또 그 기회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인생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들려줄 컨텐츠는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좋아하는 거냐,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이 갈래길을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올렸던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어려운 결정을 하나 했죠. 그게 뭐였죠? 그쵸. 바로 퇴사였죠. 헉, 이 시국에? 이 시국에 퇴사를 한다고? 진짜 주변에서 말린 분들도 반, 그리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반, 반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정답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그냥 자기가 본인이 선택한 거에 따라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냐 안 지냐, 이거 차이거든요. 자,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누구나 인생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꼭 말한 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하는 정도, 내가 가야 할 길, 그 진로, 미래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지 하면서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중에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결정한 이유가 제 삶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되게 현실적이고 뭔가 안정적이고 이 시국에도 흔들림이 없는 아주 괜찮은 그런 직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으면 뭐 순탄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 자신 스스로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될 일, 그냥 시키는 거, 그리고 내가 주어진 거, 그 범위 안에서만 그냥 일 딱 끝내고 말았지, 이 이후로 내가 뭔가를 더 발전시키고 나를 위해서 뭔가 그 일과 연관시키고 더 투자하고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현실에 안주하는 제가 너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그냥 주어진 일만 딱 다 하고 나면 뭐하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루하고 뭔가 도전의식 이런 것도 없고 도전 정신도 고취되지도 않았어요. 뭔가 의욕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눈 뜰 때도 오늘은 이걸 해야지 막 이런 성취감, 사명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일을 끝낸 뒤에 성취감 없었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그 원하는 일에서 성취를 했다면 엄청 내가 그래 해볼만 하구나 이런 성취감과 사명감을 가졌겠지만, 내가 굳이 좋아하지도 않은 거, 하고 싶지도 않은 거에서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삶, 내 인생, 내 자체에서 뭔가 센세이션만한 거, 뭔가 혁명적인 거, 혁신적인 거, 발전되는 일, 그런 도전적인 과제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의욕도 안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첫 직장을 잡고 나서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적응하느라도 바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첫 직장을 잡다 보니까 당연히 1년 차 때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야는 이렇구나 하면서 조금 적응해 가면서 좀 재밌었는데, 이게 점점 손에 익을수록,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 그냥 점점 의욕이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첫 직장 그 1년 동안은 정말 잘 꾸미고 다니고 막 옷도 잘 입고 막 여러 가지 막 화장 맨날 하고 막 진짜 출근하는 길이 좀 즐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딱 2년 차가 되니까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점점 내 진로,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감이 들었어요. 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여기 왜 있는 거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계속 인생에 대한 끊임없이 나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그럴수록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내 앞에 있는 그 당장의 일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하기 싫은 일이다 보니까 점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거, 그리고 이전에 내가 꿈꿔왔던 것들, 그 꿈, 내 목표, 드림,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확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퇴사한 그 직장에서는 이렇게 염색도 못했어요. 그리고 옷도 꽤 그렇게 엄청 자유분방하게 입지도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저를 되게 뭔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좀 개성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사고도 되게 자유롭게 하고 창의적이고 기획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조금 보수적인 집단,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뭐 대부분의 회사 집단 생활이, 사회가 다 그러겠지만 조금 그런 게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의 스트레스 푸는 낙은 그냥 진짜 내가 꾸밀 수 있을 때 실컷 꾸미는 거. 그게 제 낙이었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냥 닭장 안에 가둬둔 닭? 새? 나는 그냥 모이를 주면 그냥 모이 주는 데 그냥 받아 먹는 그런 새였어요. 진짜 새장 안에 갇힌 새였죠. 어디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데 날지도 못하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아,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굶더라도 돈이 적더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나의 열정을 찾아야겠다. 열정하면 저거든요. 아니 이거는 그냥 제 스스로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 진짜 저는 되게 삶을 그래도 조금 역동적으로 산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정적으로 막 기획하고 머리를 쓰고 막 뭔가를 계속 활동적으로 도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자리에서 앉아서 뭔가 사무적인 일도 하고 그냥 뭔가 정적인 일이었어요. 저랑 완전 정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하자면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꿈꿔왔던 일이 스물스물 더 떠오르면서 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냐면 예전부터 저는 막 디자인, 약간 옷, 패션 디자인 이런 쪽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이거 아니면 방송. 그러니까 조금 뭔가 활발한 거. 이런 거가 제 꿈이었는데 현실에 안 적고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그것들에 놓이다 보니까 계속 환경 여건에 가로막혀서 나의 열정 그리고 나의 꿈은 계속 감추게 되더라고요. 숨길 수밖에 없고 내 열정을 막 누르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직장은 내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없겠다. 내가 진짜 굶어 죽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살겠다. 이대로는 돈은 벌지언정 내 영혼이 죽고 내가 썩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빨리 탈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웠죠. 이걸 또 부모님께 설득을 시켜야겠다. 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계속 말하고 계속 설득을 시킨 게 사실 10년이 걸렸어요. 약 10년. 그래서 10년 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부딪히고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죠. 당연히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직장 가졌으면 이제 결혼하고 뭐 결혼 가졌으면 애를 낳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보통의 삶, 평범하기가 제일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런 보통 사람들이 밟아가야 하는 그 순차적인 것들, 절차들. 하지만 저는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가 싫더라고요. 냅둘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하기 싫은 일로, 좋아하지도 않은 일로 채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 결심을 했죠. 계속 벼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와의 전쟁을 좀 제 나름대로 전쟁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 말해야지 시간 되면 기회만 됐다 하면 계속 말했어요. 나는 하기 싫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 계속 싸웠어요. 부딪히면서 설득하고 막 대화하고 그렇게 얻어낸 제 산물이에요. 결과적인 성취함.
진짜 제가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저 정말 엄청 많이 울기도 울었고,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울고 맨날 속상해하면서,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뭐 패션 디자인, 뭐 방송 이런 쪽을 보면 너무 부럽고, 배가 아프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잘할 것 같은데 하니까 그쪽 분야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때도 있었어요. 왜?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에 있는 내 직장, 내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으니까, 떠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하기 싫으니까 정반대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내 스스로가 열정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칭하고 막 찾아보고 계획하고 설득하고 실행에도 한번 옮겨보고, 여러 가지 플랜 A, B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플랜 A, B, C, D, E까지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세웠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은 당연히 물론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꼭 불안정한 삶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라 하면 그거 자체가 나한테는 정말 안정적인 삶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인 시선, 남들이 봤을 때 그 과정이 당연히 어려우니까 불안정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거지, 근데 그 과정만큼의 그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 어느 정도의 딱 절정에 오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남들이 바라는 그 안정된 삶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내 안정된 삶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안정된 직업, 불안정한 직업, 이게 어딨어요?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뭔데요 대체? 그거는 사람들, 그 사회적인 그 시선, 남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 불안정한 직업, 불안정한 직장이라는 거는 결코 없거든요. 결코 세상에는 절대적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듯이 모든 것이 내 마음먹기 달랐고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난 안정적이야, 난 굉장히 만족스러운다, 난 내 직업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 굉장히 자랑스럽다, 좋다라고 하면 그게 결코 불안정한 직업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건 난 이뤘다 하는 그 만족감이 더 두세 배, 10배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안정된, 그러니까 사회적인 남의 시선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그 시선에서 봤을 때의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저 당사자인 본인, 나는 안정적이었나요? 안정적이게 생각했나요? 정신적으로 어땠죠? 정신적으로 되게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게 안정된 삶인가요, 과연? 안정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결국 그 직업,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내 스스로에서 오는 거지, 내 선택에 의한 그 책임이 따르는 그거에서 오는 거지, 절대 사회적인 거, 남의 기준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정말 자기계발서나 뭐 어디 강의에서 정말 많이 흔하게 하는 말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하지만 이 흔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 과연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일이 불확실하겠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맞을까? 계속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자도 많으니까 이렇게 저같이 말하는, 이렇게 흔한 말도 많이 말하는 이 공급자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제 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공감되는 사람도 많고, 누구나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흔하게, 정말 흔한 조언인 거죠. 하지만 이 흔한 조언마저 지키는 사람, 그걸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처럼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야, 나는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고집 있게 확고하게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냐, 아니면 난 좀 더 도전적으로 도전해보겠다, 내가
내가 좀 힘들지언정 내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좀 불안해도 지금은 좀 불안하더라도 나중에 안정될 것이다 라고 선택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아, 이 하고 있는 일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러면 당장 돈은 어떻게 하지? 그 준비는 어떻게 하지? 아, 너무 머리 아픈데? 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제대로 하자. 그러다 보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자,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그 죽기 직전이라든지 좀 병 때문에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고령이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지금 만약 당장 죽는다면 아니면 또 다시 되돌아가서 젊은 때로 되돌아간다면 아니면 몇 년의 시간이 남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인생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20대라든지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뭐가 있나요? 했더니 공통점으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였어요. 남의 눈치 안 보고 나는 내가 갈 길 가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선택해서 내가 한 번쯤이라도 용기 내서 내 하고 싶은 일 할 걸.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거기에 대한 성취감과 의욕이며 열정이 만땅을 끌어올려지는 거지. 진짜 내가 하기도 싫은 일 꾸역꾸역 해가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인생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너는 저한테 이럴 수 있어. 넌 네가 환경이 되니까. 넌 어리니까. 넌 아직 나이가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제 나이, 제 또래이신 분들 중에서도 선택에 있어서 선뜻 용기 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용기를 못 내요. 무서워요. 두렵거든요. 불확실하거든요. 될지 안 될지 보장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현재 직장이 저랑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내 예전의 꿈, 현재의 꿈, 제가 여태까지 간직해왔던 그 꿈들이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더 갈망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일단 용기를 내본 거였거든요. 무언가를 도전하고 용기를 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노력, 시간 그런 것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생각,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의 그 몇몇 안 되는 용기 있는 그 몇몇이 되려면 엄청난 나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이만큼 정도 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너무 말이 장황했죠. 정말 뻔한 말일 수 있어요. 제 동영상 말고도 이런 말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은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또 결정을 못해요. 또 다시 한번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눈 뜨면 다음날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다음 달 월급 기다리면서 그리고 다음 달 카드값 갚을 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죠. 시간은 흐르죠. 그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고 나서야 약간씩 조금씩 후회하기 시작하죠. 내가 그 나이였으면 내가 예전에 10년만 더 젊었으면 5년만 더 젊었으면 2, 3년만 좀 젊었으면 그냥 그거 선택할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할 걸 이럴걸요? 아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과거 그 2년 전 3년 전으로 돌려보낸다 한들 그 정도의 용기가 없고 간절하지 않다면 똑같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 또는 그리고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 두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의견이에요. 참고만 해달라고 했었죠. 저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에 표를 던집니다. 죽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후회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근데 진짜 나랑 또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정말 나랑 능력, 재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때 가서 이 일은 내가 그냥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었지 내 능력과는 별개였구나. 내가 이쪽엔 좀 재능이 없었구나 하고 미련 없이 또 싹 그만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미련 없이 이걸 해봤으니까
그럼 내가 또 좋아하는 일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은 뭐지? 그때 가서 또 도전하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전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거든요.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되는 시기, 자기 PR 시대거든요. 내가 뭘 도전했고 거기에 대해서 뭘 깨달았고 뭘 성취했고 뭘 도전했으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무엇이며, 그리고 요즘은 꼭 성공적인 그 성취 결과물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스펙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실패작, 내가 실패한 삶, 내가 실패한 시간, 나의 실패한 이력이 엄청나 더 성공한 이력보다 더 큰 이력과 나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퇴사라는 성취를 했어요. 뭐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퇴사를 했다고 해서 그 전에 제가 가졌던 그 직장의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오히려 저에게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고 사회생활이라는 걸 알았고 거기에서 또한 제가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건 없는 거죠. 실패한 도전도 없고 실패한 노력, 실패한 과정, 실패한 결과,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나한테는 그냥 성장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그냥 팁들이 쌓이는 거죠. 그냥 성장의 과정,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발판들이 마련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박막내 할머니 혹시 아세요? 박막내 할머니 유튜버 되게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의 장단에 맞추지 말라고. 남의 박자는 다 지읒 같은 것이요. 뭐 족같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박자는 다 족같은 것이고 내 박자, 그냥 내 박자에 맞게 내 갈 길을 가다 보면 내 박자에 맞는 사람들이 또 따라오고 거기에 맞는 성공 발자취들이 줄줄줄줄 나의 흔적들 따라오게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인데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했냐 안 좋아하는 걸 선택했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만큼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안정된 삶, 불안정된 삶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직장으로 안정된 거, 불안정된 걸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물론 제가 전에 그 안정된 그 직장보다 제가 이 패션 디자인이라는 거를 선택했을 때 조금 안정도, 그 과정, 그 길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는 거죠. 불확실한 걸 수도 있죠. 왜냐, 어려우니까. 그 시장이, 아무래도 그 취업 시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어때요? 그것 또한 안정된 나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냥 내 삶 자체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얼마나 더 멋지고 안정적인 삶이에요. 그쵸?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영상, 이런 컨텐츠를 계속 찾아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일 선택해야 될까, 하고 싶은 일 아니면 해야 되는 일, 아니면 당장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지금 하긴 너무 늦었어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음속으로 해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 호기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컨텐츠를 계속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는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죽고 나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후회는 죽고 나서 해봤자 뭐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백수예요. 그럼 백수니까 돈이 없겠죠? 근데 저는 지금 패션 디자인 그쪽 전공인 대학원을 아주 그냥 아예 진로를 틀어서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학생이니까 또 돈이 더 없겠죠?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럼 저는 이제 전에 직장에 있을 때는 월급을 맨날 매월마다 탔고 카드를 쓰면서 되게 물질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진 않아요. 하지만 행복지수는 그때보다 10배 이상이 더 높아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만족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겠죠, 당연히. 하지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온종일 하는 생각이
아,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거 되게 흥미롭다. 내가 좋아하는 일 분야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의외의 것들도 알아야 되는구나. 더 학문적으로도 더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일에 대한 더 흥미, 분야에 대한 흥미, 호기심, 궁금점. 예전엔 무기력하고 되게 의욕이 없었지만 지금은 텐션이 점점 오르고 의욕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너는 네가 주변이 엄마 아빠가 돈 다 대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네가 뭐 돈 모아둔 거 아니야? 모아둔 걸한 거 아니야? 아니 너는 뭐 이러면서 갖가지 나에게 좀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결국 그거는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길을 못 갔으니까 전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약간의 자격지심? 자존감이 낮은 말? 뭐 진짜 저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용기 없는 자들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집이 그렇게 엄청 막 돈이 많고 막 그러진 않아요. 정말 지극히 평범해. 너무 평범해요.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으니까 그만큼 믿고 따라주는 것 뿐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간절하게 원한다면,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든 돈이 없으면 알바를 뛰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워라벨이란 건 없죠. 진짜 그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이제 시작인 거죠. 전 이제부터 정말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어느 부분에 절정 이르기까지 엄청 수많은 정말 밤새 가면서 워라벨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마저도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병을 앓듯이 속이 너무 탔어요.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 성향 자체가 그래요.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하고 싶은 걸 못하면 막 병들어요. 근데 오죽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직업,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하기 싫은 일에 갇혀 살다 보니까 막 병들어가는 닭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정말 10년 만에 이뤘어요. 10년 만에 드디어 제 갈 길, 제 삶을, 진짜 삶을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용기가 아직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 어리다 뭐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 아직 간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럴 거면 그냥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냥 쭉 하시면 돼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지만 정말 나는 간절하고 난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싸워서 꼭 쟁취하시길 바래요. 왜? 내 인생이니까. 아무도 제 인생을 살아주진 않아요. 그쵸? 꼭 죽고 나서 하시지 마시고, 죽기 직전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가 전부는 아닐 거예요. 거기서 얻는 깨달음이 더 클 거예요. 경험치도 그만큼 쌓일 거고요. 아, 오늘 되게 말이 많았죠?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너무 되게 열등감도 많았고 되게 갈망한 게 너무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런 고민들, 고찰을 했던 그런 것들이라서, 그런 주제라서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네요. 그러면 제 말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